제가 어차피 상처 안 아니 뭐 지가 준혁이를 좋아하는 애도 아니고 그치 내가 좋아하는 애가 나한테 그런 말 하면 빡이야 치겠지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자 125페이지 질문하고 번호 불러주세요 수이다. 네 넘어갑시다 포함관계 기호 잘 구분하셨고 116쪽에 질문할 거는요 좋습니다. 네 괜찮으면 넘어갑시다 부분집합 개수로 갑시다 어떤 내용이 풀리는데 내용이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14번이요. 부분집합 개수 세는 거? 네. 네 그럼 24번이랑 또 좀 24번이라고 그거 있잖아요. 뭔가 적어도 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문제는 풀리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 그럼 질문을 하면서 볼게요 자 129쪽에 그럼 질문할 거 그렇게 하면 26, 28? 26, 28? 26, 28을 봅시다 봐야 돼요 빠지지 않고 나올 내용들이라서 자 뒤로 넘어가서 130쪽에 질문할 거 30번. 30번 또 끝? 33, 34요. 33, 34 그쵸 또 끝?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네. 우리 베이직센도 숙제를 받아갔죠? 네. 베이직센은 어땠어요? 베이직센 이거 후반자 먼저 풀고 베이직센 먼저 풀고 풀었어요. 아 풀고 풀었어? 그래서 어때 결과는? 그 약간 베이직센 풀고 푸니까 그나마 저런데도 잘 풀리긴 한데 그래도 어때요? 네, 약간 문제를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럼 오늘 뭐 요렇게 하고 풀이하고 나서 베이직센 순회지도 할 시간에 있으면 순회지도 해봅시다 알겠죠? 돌아다니면서 지도한다는 거죠 자 24번입니다 집합 A에는 A1, A2, A3에서 AM까지 해서 총 몇 개의 원소가 있는 집합이 생겼다? N. N개. 얘 부분집합 개수는 원래 얘 몇 승계예요? N. N승계입니다. 근데 얘 중에서 A1이랑 A2랑 AN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가 32개래요. 그러면 여기다 바로 작성을 해봅시다. A1, A2, AN은 반드시 포함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동그라미로 결정이 된 거다. 그치? 얘 가지수는 한 가지가 되고 그러면 OX의 여력을 가질 수 있는 원소들은 총 몇 개가 남습니까? 그렇죠. N개에서 3개를 제외한 N-3개가 남겠다. 그치? 그럼 이 N-3개의 원소들에 대해서는 OX 경우의 수가 2씩 곱해질 거니까 이게 몇 승이 될 거고 N-3 그치 3승계의 부분집합이 생길 수 있고 자 그게 지금 몇 개가 되는 거니까 32개가 되는 거니까 자 31이 2의 5승이죠 자 N 값은 그래서 얼마일 수밖에 없다? 3일 수밖에 없다 컷! 자 26번 요거는 괜찮아? 이렇게 풀어도? 자 26번은 좀 저기 뭐야 변형을 하죠 요 문제는 이제 그냥 푸는 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보자 자, A라는 집합의 원소에 1, 2, 4, 5, 6, 7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1, 2, 4, 5, 6, 7이라는 원소가 있는 상태에서 자,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자, 이 A의 부분집합 중 자, 적어도 하나의 소수를 포함하는 자, 그러한 부분집합을 개수의 세래요. 자 보자. 그럼 지금 여기서 소수부터 체크를 해야겠다, 그죠? 소수는 누구 있습니까? 변형했어요. 26번은 이 내용을 하고 나면 풀 수 있으니까 변형해서 그랬다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소수는 2랑 누구 있고요? 5랑 있고 누가 있어요? 7이 있습니다. 그럼 얘를 적어도 하나 포함해야 되니까 최소 몇 개? 한 개, 최대 몇 개까지? 3개까지는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세라는 얘기다, 그치? 그러면 만약에 얘를 그냥 푼다 치면 소수 몇 개만 포함하는 것부터 한 개만 포함하는 것부터 다 세야 돼, 그쵸? 그 다음에 소수 몇 개만 포함도 있고 2개만 포함하는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소수 몇 개 다 포함하는 거 3개 다 포함하는 것도 세야 됩니다. 자, 어차피 여러분들 경우의 수 잘해야 되니까 지금 한번 보고 갑시다. 수능 과목에 경우의 수 들어가죠, 보통. 자, 소수 한 개만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소수는 지금 2랑 5랑 7이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만 포함하는 케이스는 첫 번째는 2만 가진 거 있을 거고
그쵸? 또 두 번째는 누구만 가진 것도 5만 가진 것도 그치? 또 누구만 가진 것도 7만 가진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나머지 원소 1, 4, 6은 있어도 되고 뭐 해도 되니까? 없어도 되니까 자 여력이 있는 원소가 몇 개씩 생기면서 3개씩 생기면서 이 한 케이스당 이에 몇 승가지의 경우의 수가 3승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거 알겠어요? 그럼 이 밑에도 구조는 어떨까? 똑같겠지. 그럼 8 더하기 8 더하기 8에서 8이 몇 번 곱해지는 거? 3번 곱해지는 거. 그럼 이렇게 해서 몇 가지? 24가지 이렇게 세면 되고요. 자 그럼 다시 소수가 몇 개만 포함되는 게 있으면 또 2개만 포함되는 게 있으면 이번에 OX의 위치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 자 2개를 포함한다면 하나를 버리겠다는 거죠. 자 2를 버리면 누구를 취하고 5,7을 취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버리고 5를 버리고 2,7을 취하고 또 7을 버리고 2, 5를 취하는 이런 것도 있겠다. 그치? 얘는 소수가 2개만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럼 나머지 1, 4, 6의 원소들은 또다시 OX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자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자 2의 몇 승가지가 3승가지가 또 생기면서 자 8 곱하기 3 해서 또다시 몇 가지 24가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는 하는 거네. 자 그럼 마지막 소수 3개 포함하면 2, 5, 7 모조리 다 뭐하는 거? 포함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도 1, 4, 6만 여력이 생길 거라서 얘를 가지고 OX를 만들게 되면 위에 몇 승가지가 3승가지가 더 생기니 자 8가지까지 더 더하면서 24 더하기 24 더하기 8에서 답은 몇 가지일 수밖에 없다? 52가지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세니까 경우의 수가 분류가 너무 많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또는으로 많이 이어지는 것들은 무슨 사건을 이용합니까? 여사건을 이용한다. 그럼 여사건이라고 하면 소수를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가 돼요? 그치? 소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쵸? 그럼 나는 전체 부분집합 개수에서 자 소수를 무엇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제외하면 되겠네. 컷? 그럼 전체 부분집합 개수는 A의 부분집합은 총 원소가 6개니까 B에 몇 승가지 생기는데? 이게 6승가지가 생긴다. 그치? 여기서 그냥 빼면 된다는 얘기네. 그럼 소수를 포함 안 한다는 말은 저기 있는 2랑 5랑 C는 반드시 뭐로 경우의 수가 결정이 된다? X로 그치 결정되고 그럼 1, 4, 7만 가지고 O 또는 X 싸움을 할 거니까 또다시 2에 몇 승가지가 생길 수 있는 3승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겠죠. 전 2의 6승 얼마고? 64고 그럼 2의 3승이 8 빼는 거니까 자 몇 가지가 나온다? 56가지가 나오는데 왜 답이 다르냐? 자 1딜하죠. 48에다가 8을 더하면 52가지가 아니라 50 몇 가지니까 6가지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당연히 그럼 무슨 사건을 세는 게 편해? 여사건이 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그럼 26번도 전체 경우에서 이게 몇 승가지일까? 4승에서 그럼 홀수를 제외한 거니까 누구만 가지고? 그치 짝수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2승을 빼면 되겠다. 그치? 할 수 있죠 이제? 네. 자 그럼 28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28번 보니까 자 두집합 A에 대해서 이것도 뭐 내용이 간단하니까 문제를 조금 변형을 해봅시다. 풍치분들이 심심할 수 있잖아. 자 그럼 이렇게 갑니다. 집합의 연산을 하고 나서 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자 A라는 집합을 이렇게 놓을게요. X가 X는 자 5 이하의 소수라고 하고 소수 너무 좋아하네. 홀수라고 할게요. 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자 집합 B는 X가 X는 자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나의 집합 X 중에서 집합 X가 A는 포함하되 B에 포함된 형태의 자, 집합 X의 개수를 세요. 자 이런 포함 관계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세는데 자, 이 생각해보자. 우리가 부등식 두 개 연결돼서 열일이라 했다. 그쵸? 그럼 두 개 쪼개서 해석할 건데 먼저 A가 X를 이렇게 A가 X에 포함된다는 말은 A에 있는 원소는 누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X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A의 원소에 누구 있습니까?
135가 있는 거다, 그치? x는 135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는 135는 필수니까 무조건 동그라미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얘가 다시 B에 포함돼야 되는데 B에는 원소가 1부터 얼마까지가 있는 상태? 9까지 있는 상태. 자, 그럼 이렇게 집합 B가 X를 포함한다 그러면 X는 누구의 부분 집합이다? 그렇지. B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 그럼 B의 부분 집합 중에서 135를 반드시 무엇하는? 포함하는 부분 집합계수 세는 거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135는 동그라미 한다고 치면 남아있는 원소는 뭐뭐뭐 있을 거고 2, 4, 6, 8, 9가 있을 거고 그럼 얘는 O 또는 X를 가지는 경우의 수가 생길 거니까 이가 몇 번 곱해질 거다? 5번 곱해질 거다. 이게 무슨 가지가 되겠죠? 컷? 자, 그럼 지금 28번도 그냥 암산으로 되지 않을까? 자, B에는 총 몇 개의 원소가 있고? 10가지. 10개가 있고 그 10개의 원소에 대한 부분 집합 X입니다. 보이나요? 그럼 원래 이에 몇 승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10승가지의 경우가 생기는데 그 중에 A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그럼 2, 3, 7은 무조건 뭐니까? 동그라미니까. 그치? 3개의 원소를 제외하게 되면 이에 몇 승가지의 경우의 수가 그치? 7승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도 되겠어? 네? 넘어갈까요? 네, 속상한 표정이에요. 괜찮아 이렇게 해도? 네, 30번으로 가봅시다. 자, 새로운 연산을 지금 정의했습니다. X라는 집합은 1, 2를 원소로 갖고요. Y라는 집합은 0, 1, 2를 가져요. 자, 이 상태에서 X의 배꼽 Y라는 연산이 어떻게 되기로 약속하냐면 얘는 X, Y라는 값을 무엇으로 가지냐면 원소로 가져요. 자, 그런데 X, Y는 어디에서 오는지 조건을 보니까 자, X, Y 파 자, 스몰 x는 라지 x의 원소여야 한다 했으니 이 스몰 x는 지금 뭐 또는 뭐가 되는 거고 1 또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몰 y는 어디에서 가져오라 했냐면 라지 y에서 가져오라 했으니 뭐 또는 뭐가 돼요? 0, 1, 2가 되는 거다. 그치? 자, 그 케이스에 대해서 가능한 너네들이 곱셈으로 이 배꼽의 지금 연산 결과의 집합을 만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만약에 x 배꼽 y를 만든다 치면 지금 x에는 1 또는 2 그때마다 y로 가능한 값이 빵이 1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그럼 x, y를 곱한 값 가능한 거 여기서 얼마? 0 여기서 1 여기서 2 다시 여기서 0 여기서 2 여기서 4 그럼 겹치는 거는 한 번만 적으니까 얼마 있어요? 0, 1, 2, 4 4개의 지금 원소를 가지는 집합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다. 그치? 여기까지 배꼽이라는 연산의 이해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자, x의 배꼽 연산을 한 번 더 하래. 자, 그런데 여기 중괄호 해놓고 나서 소괄호 해놓고 나서 x 배꼽 y라는 자, 집합의 연산이 있는데 자, 마찬가지야. 얘도 집합의 연산이니까 우리가 연산 순서는 항상 뭐부터 처리하는 게 맞죠? 괄호부터 처리하는 게 맞다. 그치? 그럼 이 괄호라는 것도 하나의 집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하나의 집합의 원소가 방금 뭐뭐 생겼지? 0, 1, 2, 4가 생긴 거다. 그쵸? 그럼 얘랑 지금 배꼽해서 여기 앞에 있는 집합이 1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스몰 x가 가질 수 있는 곳은 앞쪽에 있는 원소, 앞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를 가질 수 있는 거고, x는. 그 다음에 y는 어느 쪽에 있는 원소? 뒤쪽에 있는 그 집합 뒤쪽에 있는 y의 원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의 연산 결과를 본다 치면 어쨌든 얘도 x, y로 표현이 될 건데 다해. 맞니? 그럼 요 x 자리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앞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맞니? 그럼 스몰 x는 가능한 게 뭐랑 뭐다? 1 또는 2가 된다. 그치? 그럼 y에 있는 것은 연산하는 뒤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뭐뭐뭐 가질 수 있다? 그렇지. 0, 1, 2, 4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집합이 정의되고 있다는 거. 눈에 들어옵니까? 자, 그럼 이 집합의 원소를 그대로 나열해 봅시다. 그럼 앞에 있는 숫자가 가질 수 있는 건 1이랑 2고 그때마다 뒤에 있는 y가 될 수 있는 것은 0, 1, 2, 4니까 0, 1, 2, 4니까 자, 모조리 적어보면 0, 1, 2, 4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0, 2, 4 뭐까지? 8까지 되네. 그럼 여기서 겹치지 않게 다 적으면 0, 1, 2, 4, 8이 되니까 자, 몇 개짜리 원소? 5개 원소짜리의 집합이 완성된다. 이해합니까? 이해함? 네.
끝. 자, 그대로 33번으로 갑시다.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머리가 아파. 자, 지금부터 글로 보여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말 안 하세요? 아, 지금부터구나. 이렇게 다 자겠지 좀 있다가. 자, 봅시다. 집합에 있는 x바 x는 k 이하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고요. 자, 얘 부분 집합 중에서 자, 1, 2, 3은 반드시 원소로 갖고 1, 2, 3은 원소로 갖고 자, 4랑 5는 원소로 갖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한 부분 집합 개수가 64개예요. 자, 그때 자연수 K 값을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럼 먼저 K 이하의 자연수에 대한 부분 집합 중에서 1, 2, 3은 갖고 4, 5는 갖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먼저 A의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인지부터 봐야겠네. A에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다 했어요? 1, 2, 3, 4 하면서 뭐까지? K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그럼 원래 얘의 부분 집합 개수는 얘 몇 승까지였는데? K승까지였는데 자 1, 2, 3은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네가 가지는 경우의 수는 5, 5, 5가 돼야 되고 4, 5는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안 되니까 4, 5는 꼭표로 된 부분 집합 개수 세는 거다. 그치? 자 그럼 여기 원소 개수가 총 K개였는데 3개는 갖고 5개, 2개는 갖지 않으니까 몇 개는 제외하고 5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소들은 O 또는 X를 가질 수 있는 거다. 그치? 그럼 이 나머지 원소 개수는 당연히 몇 개입니까? K-5개가 되네. 그치? 그럼 2가 K-5번 곱해질 거니까 이게 무슨 승이 될 거고 K-5승이 되고 그게 63이 64 이게 몇 승? 6승. 그치? 그럼 K는 얼마가 된다? 11.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앞쪽에는 이제 같은 구조의 문제가 되겠죠. 컷! 자, 넘어가서 34번으로 갑시다. 여기 있었네. 지워. 조금 더 오른쪽. 여기? 위에. 아, 됐어. 됐어. 네, 그거예요. 오케이. 아까 지운 것까지는 아니, 지훈이 딱 지우신 지우신 것까지 약간 것까지. 말씀선이었어. 아, 여기가 마지막이었어? 오케이. 맞아. 살뜰살뜰하다. 나이스. 한 칸이 얼마나 소중한데. 자, 34번을 봅시다.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 같이 재미난 거 하던 거다, 그쵸? 네. 재미없었니?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 X가 있는데 자,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조건이 있는데 가조건 집합 X의 원소는 모두 무슨 수다? 자연수다. 자, 자연수로 구성된 집합이고 나 조건 보니까 만약에 이 라지 X가 X라는 원소를 가질 거면 자, X분의 12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표현으로부터 우리가 짝이 만들어졌었죠. 그러니까 라지 X가 여기 1이라는 자연수를 만약에 원소로 갖고 싶으면 1 집어넣어서 몇 도 원소로 있어야 된다? 그렇지, 12도 원소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조건에 맞는 집합 X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1만 포함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지. 얘는 누구 조건에 위배가 됩니까? 나 조건에 같이 위배되는 모순인 조건이죠. 자, 1이 있으면 반드시 누구도 있어야 된다. 12도 있어야 되니 x가 1을 갖고 싶으면 누구도 함께 가지라 12도 함께 가지라 이런 표현을 정리를 하는 거다. 그치? 그러면 내가 1이랑 12는 항상 함께 들어가야 되니까 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치? 짝지가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럼 이제 모두 짝지가 정해지죠. 자, 20원 넣으면 2의 짝지는 얼마가 되고요? 6이 되고요. 그럼 이 6은 함께 있거나 없거나 그 얘기 하는 거고 3의 짝지는 뭐가 되고요? 4가 되고 그럼 3, 4도 함께 있거나 없거나 얘기를 하는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40원 넣으면 또다시 짝지가 뭐가 되니까? 3이니까 얘랑 같은 표현이라서 굳이 적을 필요가 없죠. 자, 5를 집어넣으면 띨띨 안 띨띨 띨띨. 그렇지. 5 집어넣으면 5분의 12는 무슨 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5는 가질 수가 있어 없다?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여 우리는 이 원소들이 반드시 x의 원소가 되려면 무슨 수로 정의되어야 하므로 자연수로 정의되어야 하므로 여기 넣을 수 있는 x 값은 누구의 약수밖에 없었다. 12의 약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머지 다 집어넣고 나면 3, 4 짝지고 4, 3 짝지고 자, 자리 바꿔서 6, 2도 짝지고 10이랑 n도 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집합 x를 구성해보라는 얘기네. 그럼 내가 1을 가지고 있으면 12가 동시에 들어오면서 너네들을 동시에 갖거나 아니면 1이랑 11 둘 다 같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때마다 OX 싸움을 하면 또다시 무슨 집합 개수 세는 거랑 개념이 똑같지? 부분 집합 개수 세는 거랑 개념이 똑같다. 그렇죠? 그럼 이게 몇 승가지가 생기는데 3승가지가 생기는데 문제에서 집합 x는 무슨 집합이 아니라 그랬어요? 공집합 아니니까 여기 공집합이 있니? 네. 어떤 경우? 안 되는 경우. 그치, 다 없는 경우가 공집합이니까 이거 하나 제외하면서 한 가지 빼게 되면 몇 가지 남는다? 7가지 남는다. 이렇게까지. 컷? 가능하죠? 자, 여기까지에서 풀이 마치고 이제 집합의 연산으로 넘어갑시다. 자, 물 마실 사람 물을 잠깐 짧게 마시고 오세요. 그리고 물 타나? 네, 저도 자, 봅시다. 그래도 의시 좀 잘해주는데. 자, 집합의 연산 때문입니다. 연산. 말 그대로 집합끼리 계산을 해보겠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배울 연산은 크게 합집합 있고요. 교집합 있고요. 여집합이라는 거 있고요. 차집합이라는 거 있습니다. 자, 일단 크게 이렇게 네 가지만 먼저 간단하게 공부를 합시다. 자, 연산을 하려면 얘들아, 숫자랑 숫자도 연산하려면 적어도 몇 개의 숫자가 있어야 돼? 두 개의 숫자끼리 그치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게 다집연산이었어. 그치? 그럼 집합끼리도 여러 개가 있을 때 얘들끼리 막 섞어가지고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냐면 연산하고 싶다는 거야. 그 연산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네 가지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입니다. 자, 느낌상 합집합 뭐 하는 느낌이고? 합치자. 합치는 느낌이고. 교집합은? 바꾼다. 그만한다는 생각이 괜찮네. 그럼 여기 있는 교자를 쌤 이렇게 해볼까? 교점, 교차로 여기서 쓰이는 교자입니다. 만난다. 그렇지, 공통된 부분 맞아. 만나는 부분에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집합은 뭘까요? 남는 거. 그치, 남는 거. 여사건이 반대 사건, 남은 사건이었으니까 여집합이 남는 사건이야. 왜? 익스러브 갑자기 안 남는 미를 가지고. 그치, 여집합이 안 남는 거겠죠? 자, 그러면 차집합은 뭘까요? 빼는 거. 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쌤이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 두 개 이상의 집합들 간의 관계를 보려면 자, 집합의 표현 방법 중 세 가지 중에 원소날별,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중에 뭐가 제일 편하다? 벤다이어그램이 제일 편하다 그랬다. 그치? 그래서 집합의 연산은 기본적으로 뭘 통해서 확인하는 게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유니버셜 셋 전체 집합에 대한 얘기를 미리 깔고 갔다. 그치? 네. 그래서 전체 집합은 이제 그냥 이따라고 생각하고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뭐 어렵지 않게 쉽게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U라는 집합이 1, 2, 3, 4, 5, 6, 7, 8 8까지 있었어요. 그럼 나는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정의된 순간 내가 다룰 원소는 몇 개밖에 없다? 이게 전체 나의 세상인 거야. 이 문제에서는 알겠죠? 자, 이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집합 A는 1, 2, 3이라고 되어 있었고 집합 B는 그대로 2, 3, 4, 5라고 되어 있었다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들 간의 관계를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전체 집합은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 근데 보통은 이렇게 네모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 내가 하트로 하고 싶으면 하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개인 취향이니까 말리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U 안에 누구도 있고 A도 있고 누구도 있을 건데 B도 있을 건데 A와 B에 겹치는 원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얘는 겹치게 그리고 나면 자, 요 영역에는 뭐가 있고 2, 3이고 요 영역에는 1이 있고
요 영역에는 4, 5가 있고 뭐야? 그럼 원소 5개밖에 없네? 또 해야지. 바깥에 누구 나왔죠? 6, 7, 8이 여기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거야. A도 아니고 O도 아닌 아이들, B도 B도 아닌 아이들. 자, 그럼 합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기호는 이렇게 된 기호를 써요. U자처럼 생겼는데 이게 합집합 기호야. 그럼 A 합집합 B라는 연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 A와 B를 합치겠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럼 A와 B를 합치게 되면 겹치는 원소는 몇 번 더해집니까? 2번 더해지겠다, 그치? 근데 집합 표현할 때 겹치는 원소는 2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럼 얘는 지금 집합의 A 합집합 B로 정의하면 뭐뭐뭐뭐만 적을까? 1, 2, 3, 4, 5만 이렇게 적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있잖아, 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 합집합의 기호에 대한 문장에서 표현되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할 건데 그럼 이 A 합집합 B의 연산의 결과는 어디에 있거나 A에 있거나 또는 어디에 있는 거? B에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A 합집합 B는 그냥 A 또는 B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합집합 기호 밑에다가 OR이라고 적는 동시에 또는이라고 표현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장에서 또는이나 OR의 개념이 나오면 두 집합을 합집합한다는 생각이 이제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합집합의 기호는 자 U처럼 생긴 저 기호인데 자 A 또는 B 그래서 A or B A에도 있고 또는 B에도 있는 원소들을 모아서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럼 얘를 이제 조건 제시법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어떤 X라는 원소를 적을 거거든. 근데 그 X라는 원소는 어디에 있어도 되고요. A에 속해 있어도 되고요. 또는 어디에 속해 있어도 될까? B에 속해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됩니다. 그럼 A 합집합 B를 맨날 그냥 또는 OR로만 공부를 하면 뭐 그냥 집합의 연산은 간단히 할 건데 나중에 이 표현을 보면 얘가 합집합인 걸 몰라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씩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이해하면 돼. 외울 필요는 없어. 말 그대로 어디에 있거나 A에 속해 있거나 뭐가 있어. 또는 있지. 그치? OR을 무슨 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합집합의 기호로 바꿀 수 있다. 이제 합집합이라는 뜻이 알겠죠? A 합집합 B예요. A, U, B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U는 여기 있어. 그죠? 그래서 A 합집합 B라고 표현을 하면 그래서 이 표현을 보고도 A에 있거나 또는이니까 얘는 A의 합집합 누구를 나타내는 거구나 B를 나타내는 그대로 표현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외울 필요는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자, 그럼 이제 교집합으로 가봅시다. 합집합 끝이야. 자, 교집합은 합집합이랑 뭔가 조금 반대되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 찾는 거라서 이렇게 교집합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럼 A 교집합 B라고 읽고요, 얘는. 그럼 얘는 겹치는 부분에 있는 원소니까 누구만 얘기를 할까? 2, 3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또한 우리가 자,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럼 얘는 A에도 있고 동시에 어디에도 있으니까 B에도 있으니까 자, 이 교집합 표현은 우리가 그리고라는 표현 A에도 있고 그리고라는 표현은 and라고도 보통 표현을 많이 한다. 그치? 그래서 A and B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것은 A와 B에 대한 교집합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뭐 아니면 동시에라고도 적어놓으면 좋겠죠. A에도 있고 동시에 B에도 있는 원소들 우리가 A 교집합 B의 연산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또다시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얘는 어떤 X라는 원소를 나타내는데 그 X는 A에 있고요. 근데 OR이 들어가면 무슨 집합이 되는 거고? 합집합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AND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교집합 들어간 거야. 그래서 A에도 있고 그리고 B에도 있다라는 의미로 조건 제시법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했어? 그럼 앞으로 AND가 나오면 무슨 집합으로 바꿔서? 교집합으로 바꿔서 연산들을 이루어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컷? 됐니?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집합을 얘기해 보자. 자, 여집합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남을 여자라고 했어요. 그치? 잘했어요. 그럼 얘가 남을 여자가 되는 건데 그럼 A의 여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A 위에다가 이렇게 C를 적어요. A의 C순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A의 여집합이라고 그대로 읽으면 돼요. A의 여집합. 자, A의 여집합은 뭐냐면 말 그대로 A를 제외하고 A가 아닌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A가 아닌 것들은 뭐뭐뭐뭐 있으니까 4, 5, 6, 7, 8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 자, 이 4, 5, 6, 7, 8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뭐 조건제시법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A가 아닌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렇지? A가 아닌 원소들을 모으는 거야. 그럼 A에 대한 반대 영역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여집합의 기호를 A의 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나대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다 모조리 적어놓으세요. A 여집합은 A가 아닌 A의 부정이다라고 이해하고 자 나대이 A가 아닌 것들을 얘기합니다. 됐나요? 나대이 하니까 뭐가 떠올라? B가 떠오르지. 이 주입식 교육을 빼야 돼. 그쵸. 쌤도 주입 당했습니다. 뭐 어떻게 자주식 구원인데 해야지. 그쵸. 자, 그래서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이라고 하면서 이게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 있는 시자는 컴플리멘터리에서 컴플리멘터리가 보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충하는 역할 A 말고 A를 나머지를 채우게 되면 전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 정도 생각은 하자. 이 여집합이 나오는 기본 성질을 우리가 몇 가지 따져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A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을 하면 A가 아닌 것에 또다시 아니까 부정의 부정은 뭡니까? 긍정이에요. 그럼 A의 여집합이 지금 우리가 4, 5, 6, 7, 8이 된 거잖아. 네. 그럼 또다시 4, 5, 6, 7, 8이 아닌 것을 구하는 거니까 다시 누구로 가겠어? 1, 3. 그렇지. 1, 2, 3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집합교로 가는 게 맞고 원래. 알아보겠니? 그러면 여집합의 여집합을 자기 자신이니까 그냥 뭐라고 생각한다? A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그냥 상식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생각도 해보자. A랑 그러면 A가 아닌 것들을 모조리 모으면 전체가 되는 거 아니겠니? 그치?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항상 전체 집합 U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얘들끼리 합집합하는 게 있으면 무슨 집합 해볼 수도 있을까? 합집합하면 무슨 집합 나죠? 교집합. 그럼 A 교집합, A 여집합하면 A랑 A 여집합이 지금 겹치는 원소가 있을까요? 절대 없겠지. A인 거랑 A가 아닌 것에 대한 겹치는 부분이니까. 그럼 얘는 반드시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없으니 맞아. 공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세 가지도 반드시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얘는 조건제시법을 잘 정리해서 하나 적어 놓는데 아니야. 조건제시법 전체를 적을 필요는 없고 이 정도 생각은 하자. 나는 얘는 X라는 원소를 모으긴 하는데 A에 속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A에 속해 있지 않은 원소들을 모아서 A의 여집합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컷? 네. 근데 원래 요 뒤에 이거 붙어야 돼. and A가 아닌 동시에 X는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된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전체 집합의 원소만 다룬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냥 상식적인 얘기로 암묵적인 동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큰 조건은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A가 포함하지 않는 A에 속해 있지 않은 원소들을 본다는 것은 A의 무슨 집합의 원소들을 여집합의 원소들을 다루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자, 이어서 나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차집합을 할 거예요. 뭐지? 자, 차집합의 정보를 치시고 중요해서 그래. 아니 쌤 뺄셈 뭐 그렇게 어렵다고? 어렵지 않지. 애들 못할 뿐이지. 외우는 거 아니야? 아 그게 그거야? 아니야 개념은 안 어려워. 그냥 애들 못하는 거야.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 너네도 모를걸? 자, 잘 들어봐. 자 너네가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A 차집합 B는 말 그대로 서인이가 착해가지고 그렇지 손으로 살짝 깨워주려고 했어. 나 사실 나 같으면 살살이 아니면 그 준혁아 거울을 들고 다녀. 네? 그리고 바닥에 거울을 항상 이렇게 책상에 깔고 있어. 내려가다가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그치? 근데 그러면 안 좋은 점도 있어. 내가 책을 못 보게 돼.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자, A 차집합 B로 봅시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치? 네 머리에 별 꿍꿍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해서 별 치는 거야. 자, A 차집합 B는 A는 지금 1, 2, 3을 갖고 있어요. 자, B는 누구 갖고 있었냐면 2, 3, 4, 5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 뺀다 치면 당연히 여기 겹치는 누구랑 누구는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2, 3은 뺄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그럼 1이라는 원소는 남아있을 것 같고 4, 5는 어떻게 하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 거에서 A 거에서 B 것만 제외하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니? 그럼 A 거에서 지금 B 것만 제외를 하게 되면 남는 건 누가 되니까?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1만 원소로 가지는 차집합의 결과가 생겨요. 이해했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누구 거에서 누구 걸 빼는데 A 거에서 B 걸 빼는데 기준은 누가 되는 거니까 집합 A가 되는 거니까 A에서 지금 B랑 겹치는 것만 제외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를 영역에서 선생님이 색칠을 해서 조금 보여주면 이 A 거에서 지금 B랑 겹치는 건 2, 3만 빠지는 거니까 이렇게 누구만 가진 원소가 남게 되는 거지? A만 가진 원소가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자, 이 차집합의 표현은 연산도 복잡한데 얘가 표현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자, 봅시다. 그럼 여기는 1이라는 이 원소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A 거에서 누구 것만 제외한다? B의 것만 제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되 그럼 A 거에서 B의 것만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A에서 제외를 하는 거고 그럼 내가 빼주는 원소는 4, 5 말고 누구랑 누구만 제외해야 될까? 2, 3만 제외해야 되고 그럼 2, 3은 A와 B의 무슨 집합이었습니까? 교집합이었죠. 그럼 얘는 A 차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도 먼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얘랑 어떤 표현이라고? 같은 표현이라고. 외우는 건 아닌데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알겠지? 그래서 차집합의 연산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연산했더니 A에서 B 것만 제외하니까 누구만 가진 원소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A만 가진 원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A에서 B를 제외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B 거 말고 누구만 가진 거? A만 가진 게 누가 있어? 1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했니? 그럼 봐봐. 집합을 3개로 만들어도 똑같아. 아직 3개짜리도 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치자. 그럼 A 차집합에 B 차집합에 B 합집합 C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A에서 누구를 제외하라는 얘기야? B 합집합 C를 제외하라는 거다. 그치? 그럼 기준이 되는 A의 원소에는 1, 2, 3, 4 뭐가 있었는데? 그치? 1, 2, 3, 4, 5가 있었다. 그쵸? 근데 여기는 이 B 합집합 B는 B랑 C랑 합집합을 하게 되면 요 영역에 있는 원소들 다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중에서 겹치는 것만 제외해야 되니까 누구누구 제외된다는 얘기고 3, 4, 5가 제외되는 거고 그럼 남는 건 뭐만 있어요? 1이랑 2만 있죠. 얼굴 넘어가면 안 된다. 자, 1, 2만 있으니까 결국 이 1, 2는 지금 B 합집합이 차집합하는 집합이랑 기준으로 봤을 때 누구만 가진 원소만 남는다? A만 가진 원소가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야. 되었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 2개짜리에서 A 차집합 B를 했을 때는 자, A에서 B 것만 제외한 결과라고 생각하시고 A만 가진 원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거는 연산을 이해하기 위한 표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표현은 여기에 있습니다. A 차집합 B에 있는 그 이 1이라는 원소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 A만 가진다고 그랬어. A는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누구는 못 가지고 있냐면 B는 가질 수가 있다 없다? 그치? B는 가지지 않은 원소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잖아. A는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 B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남은 거잖아. 그게 지금 저기서 보면 원소 누구예요? 1이야. 맞니? 맞니?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바꾼다. A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집단들은 A라고 집합 A라고 표현할 수 있고 N드니까 무슨 집합이에요? 교집합이죠. 자, 그럼 B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아까 여집합이 이렇게 부정의 느낌이라고 그랬다, 그렇지?
A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건 A 여집합이라고 표현한다. 그럼 B가 속하지 못하는 원소들이 모이면 B의 무슨 집합이 될까? 여집합이 되겠죠.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다른 표현들은 괜찮은데 얘의 별표를 치시고 이게 A 차집합 B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시법으로 표현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보는 게 맞다는 생각. 이 둘이 똑같다는 표현을 외워야 돼요.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해하면서 동시에 외우십시오. 알겠죠? 자,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이어지는 설명에서 바로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된 거야? 그래서 보통 이 합집합, 교집합 하면서 색칠 공부하면서 많이 연습을 시키는데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왜냐면 색칠 공부하면 지저분해져. 무슨 느낌인지 한번 볼게. 여기서 A 합집합 B를 한다 치면 A 또는 B니까 자 A에 있는 애들이랑 또는 B에 있는 애들을 다 합친 거라서 이렇게 색칠된 부분에 있는 영역의 원소들 다 적어주자는 얘기였던 거예요. 됐나요? 그럼 반면에 A 교집합 B는 A랑 B가 뭐하는 부분 찾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 찾는 거니까 A 색칠하고 B 색칠했을 때 자, 두 번 색칠되는 부분만 찾아서 자, 이 부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이 노란 부분이 A 교집합 B의 연산 결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냥 그림 그리면서 가봅시다. 자, 그냥 이렇게 A 만들어 놓고 이렇게 B 만들어 놓으면 A 합집합 B는 이렇게 A, B가 모조리 색칠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럼 A 교집합 B는요? 전체 집합에 대해서 A랑 B 있으면 둘 다 겹치는 영역 여기, 그렇지? 상하 겹치는 부분 요 부분만 얘기하는 거고. 그럼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될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가 이렇게 있으면 A가 아닌 거니까 A 어느 쪽에 있는 거? 바깥쪽에 있는 거. 여기가 A 여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색칠하는 걸 보여주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A 차집합 B는 그러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누구 거에서? A 거에서 B 걸 제외하는 거니까 이 A 거에서 B 걸 제외를 하면 겹치는 부분만 삭제되는 거라서 여기 지우면서 지금 누구만 남는다? A만 가진 게 남는다. 이렇게 칠하자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B 차집합에 있는 벤더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겠니? 누구만 가진 것들? 그렇지. B만 가진 것들이니까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생각인 거죠. 됐어. 근데 이렇게 색칠을 하면 우리가 소통하기가 좀 맨날 그림 몇 개나 그려야 되니? 매번 그림을 4개나 그려야 되잖아. 그치? 귀찮아. 그래서 자, 임의의 2개의 집합을 이렇게 가져오면 원소들이 배치될 수 있는 영역은 몇 군데로 나뉘냐면 4군데로 나뉘어요. 그럼 여기가 1번 영역, 여기가 2번 영역, 여기가 3번 영역, 여기가 몇 번 영역? 4번 영역이라고 두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 보세요. A 합집합 B는 몇 번 영역에 있는 원소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1, 2, 3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A 교집합 B는 몇 번에 있는 거? 2번에 있는 거. 그러면 A의 여집합은 몇 번? A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은? 아, 응답 2, 3, 4. A의 여집합은? 요지 B. A가 3, 아닌 거. 3, 3이랑 4를 A가 아닌 A 여집합 A가 아닌 것들을 다 찾는 거였죠. 지금 A가 가진 게 몇 번이니까 1, 2번이니까 A가 아닌 것은 몇 번이겠어? 3, 3, 4번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자, 여기서 그럼 A 차집합 B를 하면 몇 번만 되고? 1번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차집합 A를 하면 몇 번만 된다? 3번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를 이제 연산해서 빨리빨리 안 되니까 이렇게 할 거야. A 합집합 B라고 되어 있으면 A는 1, 2번이고요. B는 몇 번이니까? 2, 3번이니까 뭐야? 합치는 거니까 겹치는 건 한 번만 적을 거라서 몇 번이 된다? 1, 2, 3번이 된다.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맨날 색칠 공부하면 막 지우고 자시고 해야 된다. 이해했니? 네. 그럼 A 교집합 B는 1, 2랑 몇 번에? 2, 3번에 교집합이니까 동시에 들어있는 거 누가 있죠? 2번이 있으니까 2번 영역을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우리 차집합이 제일 싫다, 그치? 그럼 A 차집합 B는 지금 1, 2번에서 몇 번을 제외하는 건데 2, 3번을 제외하는 건데 겹치는 것만 제외하는 거니까 차집합하면 뭐만 남는다?
1번만 난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3의 역할은 있어 없어? 없어. 쌤 3은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하면 되는데 안 돼. 3은 어떻게 해요? 얘기하면 안 돼. 3은 어떻게 하고 얘기하면 안 돼. 안 된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너무 분명히. 그리고 비차집합 회의에서는 자 2, 3번에서 몇 번을 뺄 건데 1, 2번을 뺄 건데 그럼 여기도 겹치는 것만 빼야지. 몇 번만 빼니? 2번만 제외하는 거지. 그럼 2번 제외하면 남는 건 뭐야? 3번. 그러니까 뺄셈의 기준은 앞에 있는 대상이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뒤에 남은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고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집합의 기본적인 연산의 틀은 잡았으니까 자 예제 바로 풀러갑시다. 어렵지 않아. 이 뒤에 나오는 연산 법칙이 재밌을 거야. 자 집합의 연산 옆에다가 벤다이어그램 이용한다고 적어놨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도구예요. 도구가 하나 더 있다고? 네, 더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곧 배울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 둘은 얘들아 수학하는 사람들이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아니 벤다이어그램 이용해도 지금 충분히 쉽게 잘 이해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연산 법칙을 가지고 오는 걸까? 벤다이어그램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치?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에 한계가 있을 때 연산 법칙을 이용하는 게 더 간단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툴은 두 가지인 거고 이 두 가지를 모조리 익혀야 된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먼저 이 내용만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합시다. 연산 법칙은 바로 나가기는 힘드니까 자 예제 1번부터 괜찮아? 뭐가 학살난 거니? 몰라? 아니 모르는데 뭐가 괜찮다고 진짜 죽어도 아니잖아. 괜찮아 선생님? 생각해볼수록 이렇게 내 것도 아닌데 괜찮대. 내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 말이었겠지? 맞아요. 역시 솔직한 게 좋습니다. 네. 아니나 시에 너무 미워하지 마라. 내가 착해서 그런 거다. 자 지금 전체 집합 U 1부터 6까지의 원소가 있고 그들의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해서 A 교비는 6이라는 원소를 담고 있고 A 차집합 B는 1, 2를 담고 있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5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일 때 집합 A도 구하시고요. A 합집합 B의 원소가 뭔지를 구하시고 B 차집합 A도 뭔지 찾아보래요. 이거를 그림 없이 내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일단은 등장하는 집합이 전체 집합이 있으니까 자 웬만하면 하타하지 마시고 자 네모를 하시고 그 안에 A가 B가 있는 거잖아. 그럼 A가 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모양은 이렇게 겹치는 모양. 그치? 영역은 몇 군데로 나뉘어지죠? 네 군데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냥 1, 2, 3, 4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쉬운 문제는 그냥 가도 돼요. 먼저 A 교집합 B가 6이래요. A 교집합 B의 영역은 유일하잖아. 겹치는 쪽에 누구만 있다? 2번. 6이 있다. 그치? 그치. 이번이 맞아. 우리가 약속했던 그 이번이 누구라고 먼저 했어요. 자, 그럼 이 6 외에는 이 자리에 다른 원소는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A 차집합 B는 누구만 가진 원소니까? A만 가진 원소니까 여기 A만 가진 곳에 누가 있어요? 1, 2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표현이 좀 난해해 보이는데 A 합집합 B의 무슨 집합이지? 여집합. 그럼 얘들아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 그러면 얘는 1번과 2번과 3번의 무슨 집합이니까? 여집합이니까 그럼 걔들이 아는 건 몇 번이지만 4번만 남아있으니 그치 4번 영역에 누가 있다는 생각이야? 누가 있다는 생각이야? 오. 그치. 자, 오 이렇게 있으면 그럼 이제 나는 누구와 누구의 자리를 배치해야 되죠? 남은 그치 3, 4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그치 여기 B만 가진 쪽에 갈 때 말고 딴 데는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 다른 영역의 원소가 다 결정되니까 3이 어디가 있을지 4가 어디가 있을지 고민의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집합에 있는 누구? 1이 6이 되는 거고 A 합집합 B에는 누구 있습니까? 1, 2, 3, 4, 6 자 그럼 B 차집합에 있는 누가 있습니까? 3, 4만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렇게 합니다. 어렵지 않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직접 풀어보십시오. 자 전체 집합 U는 100 이하의 자연수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넓게 적어야겠다, 그치? 네. 장난이야.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생기게 나쁘게 생겨서 그렇지. 아쉬웠어. 이 부정 안 해. 야, 부정 안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 야, 재수아. 아 실수야. 지금 그러냐? 이상한 게 나왔죠, 그죠? 네. 흉한 게 나왔습니다. 자,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고 결론을 만들어 보십시오. 근데 프로젝트 없는 좀 다른데. 왜요? 차집합 연습 좀 하고 갈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A 차집합 B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다. A한테는 있고 그렇지 B한테는 없다라고 했죠. 그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A한테는 있고 AND잖아. 교집합. 누구한테는 없다? B한테는 없다. B의 여집합.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네.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무슨 집합이랑 여집합이랑 같아요.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연산이 여러분들 눈에 빨리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1, 2, 3, 4가 있으면 A 차집합 B 하면 얘는 그냥 A에서 이제 B 제외한 거니까 누구라는 게 바로 보여요. 1이라는 게 보인다 그치? 그럼 얘의 결과는 1이야. 자, 뭐 그냥 만든다 치면 1, 2에서 자, 2, 3 빼는 거니까 우리가 제외된 결과였던 거지. 그럼 A 교집합 B 여집합 하면 A에는 몇 번 있고요? 1번, 2번에 교집합 B가 아닌 거 B 바깥쪽에 1번, 4번이 있으니까 그럼 교집합이니까 겹친 거 얘기하는 거라서 누구만 했다? 1번만 했다. 당연히 같은 결과치가 되는 거지. 그럼 연산을 한다고 했을 때 생각해보자. A 교집합 B 여집합을 지금 눈으로 보는 게 편했어요? A 차집합 B를 눈으로 보는 게 편했어요? A 차집합 B를 보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지. 그치? 그럼 A 교집합 B 여집합은 앞으로 이렇게 A 차집합으로 B로 변환해서 보셔도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연습하냐면 자, 봐봐. 차집합은 교집합의 관계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뒤에 있는 집합에는 여집합이 달립니다. 무슨 뜻이냐? 비차집합 A가 있는데 이 차집합의 기호를 교집합으로 바꾸면 앞에 건 그대로 적고 뒤에 거에는 뭘 달아준다? 여집합을 달아준다.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다. 됐니? 그러면 C 차집합 D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C 교집합 D의 여집합 이렇게 둘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A 차집합 B 합집합 C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A 교집합 B 합집합 C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구조라고요. 이게 연습이 돼야 돼.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연습이 됐으면 반대로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된다. 즉 교집합에 여집합이 있으면 걔는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즉 A 교집합 B 여집합이 있으면 A 무슨 집합에 차집합 B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이 교집합에 여집합을 보면서 된 거야. 자 그럼 이렇게도 가볼까요? C 교집합 D에 여집합 돼 있어요. 얘는 교집합에 여집합이 있으니까 누구에서 누구를 차집합한 거다? C에서 D를 차집합한 거다. 이런 것까지. 자 그럼 다시 A 교집합 B 합집합 C의 전체 여집합 돼 있으면 A 차집합 B 합집합 C 이런 관계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어쨌든 B 합집합 C도 그냥 어떤 하나의 집합을 연산 결과니까 한 덩어리의 집합을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그냥 가듯이 풀어볼까? 자, 앞에 있는 문제들은 영역이 너무나도 쉽게 드러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집합의 위치들이었어. 그치? 근데 얘들은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그 얘는 가능한데 A 여집합이면 B랑 따지면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은데? 그지? 자, 그럼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B 교집합 A의 여집합을 일단 뭐로 바꿔야 될까? B차 집합으로 바꿔야 되고 자 영역에 원소 배치하러 갑니다. 자 그럼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A랑 B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어디에 뭘 넣을지가 헷갈리면 여기를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이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A 교집합 B가 제일 쉽죠. 몇 번 영역에는? 2번 영역에는 누구랑 누구가 있다? 3, 4가 있다. 자, 이 자리 결정됐으니까 끝이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면 몇 번 영역이죠? 3, 4번에는 그치 5, 6, 7, 8이 있는데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니까 아직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다는 생각이야. 자, 그럼 B차 집합 A는 자 누구만 가진 영역이고? 3번이고 3번은 정해지니까 3번에 반드시 누가 있는 상태? 5가 있는 상태.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다. 그치? 뭐야? 그럼 3번에 지금 누가 정해졌으니까? 5가 정해졌으니까 나머지들은 반드시 몇 번에 있어야 돼? 4번에. 그치. 이들은 4번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4번에다가 적어놓으면 여기는 뭐뭐뭐? 6, 7, 8이 있겠죠. 뭐야? 그럼 남은 원소는 1번 영역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 남은 원소가 누구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끝났네? 그치? 1, 2가 있으니 이렇게 집합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까지. 그래서 번호를 씁니다. 색칠 공부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그럼 집합비에는 어떤 원소들이 있죠? 3, 4, 5. 그치, 3, 4, 5. 자, A 합집합비에는 누구 있습니까? 1, 2, 3, 4, 5가 있고. 자, A 차집합비에는 누가 있습니까? 1.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익숙해지는 거야. 집합의 연산. 아시겠죠? 자, 하나 더 보러 갑시다. 자, 그럼 이런 연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겁니다. 이제 2번을 보죠. 3번을 보죠. 자, 이번에 집합 A에는 원소가 1과 A 세제곱 마이너스 3A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집합 B에는 A 플러스 2랑 A 제곱 마이너스 2라는 원소가 있었어요. A, 자, 이렇게 있었고, 이때 A 교집합 B를 연산을 해봤더니, 2가 있대. 자, 이런 상태일 때 상수 A 값을 찾으세요. 네. 얘들아, A 교집합 B에 2가 있단 말은 2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 A에도 있고 B에도 있다는 얘기다. 그치? 반드시 A에도 B에도 2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A의 원소 중에 2가 될 수 있는 후보를 찾아봅시다. 얘는 2가 될 리가 없죠. 이 3차식이 뭐 되는 거고? 2 되는 거고. B에선 얘가 2일 수도 있고 얘가 뭘 수도 있는데 2일 수도 있는데 두 번 푸니까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아요. A 거 기준으로 봅시다. 자, 그럼 A 3승 마이너스 3A가 2 되니까 마이너스 2 넣으면서 능량하면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어떻게 풀 거야? 무슨 분해해야 되죠? 인수분해. 인수정리 이용해서. 자, 넣어서 0되는 A 값부터 찾아야죠. A 얼마 넣으면 0될까요?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는 0이 되니까 이 식은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가진다? A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 자, 목도 정해야 되는 거네, 맞니? 자, 그래서 자, 조립제법 써야 되죠. 피제수 계수 불러주면 1, 0, 마삼, 마이. 그치. 오, 이창훈 안 빼먹었어. 빼먹었어. 내려오면서 1,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되면서 없어지겠다. 그쵸? 자, 그럼 얘가 또다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는 2차식이 되니까 또 무슨 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돼요. 뭐야? 그럼 공통인 인수가 하나 생기네? 그럼 A 플러스 1 뭐 되면서? 제곱되면서 하나 이렇게 남겨주고 끝내면 되겠네. 맞아요? 그럼 얘가 넘겨내니까 몇 가지가 됩니까? 그렇지. 그럼 마일과 1을 둘 다 답으로 이렇게 빡 적어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검증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첫 번째 A가 1일 때를 봅시다. A가 1일 때는 집합에 1이랑 2를 가져요. 뭐야? 1이 아니라 무슨 일이야? 마이너스 1. 무슨 일이야 이게?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랑 2를 가시고요. 자, 그럼 집합비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랑 마이너스 1 넣으면 1, 2가 0. 1 빼기 아.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때는 A 교집합비의 연산 결과가 2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A 교집합비를 하면 둘 다 겹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A는 이제 얼마인 것도 확인해야 됩니까? 2거. 아, 쌤,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2 됐죠. 그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계산 실수했을 리도 있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답이 없는 문제들도 이제 있을 거니까. 자, 그럼 집합 A는요? 2 집어넣으면 1이랑 8 빼기 6에서 2 되고요. 그렇지. 집합 B에는요? 2 집어넣으면 4랑 자, 4 빼기 2가 되니까 2. 그럼 얘는 A 교집합 B가 2인 거 맞아.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답은 2가 된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컷? 자,
받지 않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다음으로 네 번째 이런 것도 봅시다. 유한집합만 보니까 너무나도 심심합니다. 무한집합을 못해. 아우 심심해. 너무 심심해. 심심해 죽을 것 같아. 자, 집합 A는 x가 절대값 x 플러스 1이 2 이하이다. 자, 이런 원소를 가지고 자, 집합 B는 x 바에 자,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만족시켜야 돼요. 이때 A 교집합 B를 연산을 해봤더니 얘는 어떤 x 값을 가지냐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의 해를 가질 때 상수의 a 값을 구하래요.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일까? 자, 지금 집합 A도 그렇고 집합 B도 그렇고 집합 C도 그렇고 조건 제시법에는 얘는 x를 원소로 갔는데 전부 다 무슨 식이 들어가 있죠? 부등식이 들어가 있죠.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고 여차 부등식이고 2차 부등식이고 그러면 이 부등식들의 뭐를 모아서 해를 모아서 집합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A와 B는 부등식이 정해졌으니까 해도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죠. 그럼 그들에 대한 무슨 집합을 계산했더니 교집합을 연산했더니 이런 2차 부등식의 해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순차적으로 가봅시다. 집합 A의 해를 구하려면 절대값 x 플러스 1이 먼저 2 이하다를 풀어야 되는데 얘가 2 이하가 되려면 x 플러스 1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럼 양변에다가 1을 빼주게 되면 x의 범위가 무슨 상에서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된다. 즉 집합 A의 원소들은 유한집합, 무한집합? 무한집합이죠. 정수나 자연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실수 범위에 있으니까 요 안에 있는 실수가 얼마나 많니? 그치. 그러면 마상부터 어디까지? 1까지에 있는 자, 요 안에 있는 원소들은 숫자들은 모조리 집합 누구의 원소들이다? A의 원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 이해했니? 자, 그럼 이 2차 분식도 볼까요? 2차 분식은 4입니까? 가입니까? 4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얘는 지금 4입값 범위를 가져야 되고 이 2차 분식의 해는 경계가 무슨 일이랑? 마이너스 1이랑 2가 되는 거니까 이 분식에는 x값의 범위가 1부터 2까지 이 사이 범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2까지를 이렇게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1 여기쯤 있을 거고 2는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파란색 영역에 있는 숫자들을 모아서 집합 뭐로 두겠다? 위로 두겠다. 그럼 A 교집합 B를 하겠다는 것은 두 부등식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무슨 립하겠다는 얘기일까? 그렇지, 연립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동시에 성립한다는 얘기를 계속했었고 그 교집합은 연립의 개념입니다. 됐네? 자, 연립하게 되면 그럼 여기 있는 이 집합의 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돼야 돼요? 그치, 얘 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는 2차 부등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지금 4입과 그대로 가지는 형태네? 그리고 지금 근의 경계가 마일과 얼마니까? 1이니까 이 2차식은 분명히 무슨 분에 대해서 표현될 거고 인수분해 되면서 얘가 x 플러스 1 곱하기 뭐인 상태여야 x 마이너스 1인 상태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알아듣겠니? 그럼 이거 정리한 거랑 얘랑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되면서 a는 얼마가 되고요? 0이 되고요.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 된다. 그래서 이 부등식 내용이 또다시 그대로 이용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얘를 사진 찍어놓고 잘 정리하시고요. 연산도 포함하게 해야 되는데. 자, 누가 보내줘? 내가 보내줄까? 과제는 이 포함 관계라는 연산을 해야 되는데 뭐 항상 다 가르쳐주고 나서 숙제를 줄 수는 없지. 두드려 맞고 오세요. 네? 134초까지 해봅시다. 몇 페이지 안 돼. 통상자는 134초까지 하시고 베이직 때는요. 어디까지 풀려있죠? 한번 볼까? 풀이한다고 시간이 많이 모자라네. 51페이지까지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해야 돼. 안 돼 있는데. 아니 이게 여기까지 풀었는데 요두 장. 저도.
퍼커 하프만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베이직 셈을 잘 쓸까요? 아니 잠깐만 이거 부분집합까지 하구나. 이거 연산이 안 들어갔구나. 네. 네 베이직 셈 다 해보세요. 별로 없어.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진짜. 아니 뭐 실전 이게 한 바닥이요. 술 문제 또한 되나? 초등학교 다니십니까? 네?